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55 클럽에는 사실 법조인들이 많아요. 그쪽에 검사하고 판사 출신이죠. 네. 뭐 아까 얘기하신 곽상도, 최재경뿐만이 아니라 김수남, 네, 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순일 대법관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이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법적 카르텔이 숨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죠. 네.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 2013년 8월일 겁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8월 18일인가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날짜를 보니까 그날 토요일이더라고요. 김만배가 오전에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을 만났어요. 그 정황이 그렇습니다. 골프장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만나서 이 대장동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2012년 8월이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김만배는 지금은 최고 두목이잖아요. 그때는 두목이 아니었어요. 2012년에는 그런가요? 네, 대장동 로비스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돈을 받고. 그러다가 그렇죠. 사업자가 됐군요. 그렇죠. 근데 2012년 8월에 녹취록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김순환 전 검찰총장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만나서 다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라는 식으로 남욱에게 얘기를 하니까 남욱이 그걸 듣고 정영학한테 전화를 해서 만배영이 이렇게 해결했대요. 걱정 안 해도 된대요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였냐? 그때 당시에 성남시의회 의장이 최윤길이란 분이었어요. 이분 지금 구속 기소됐거든요. 최윤길이란 분도. 근데 그 당시에 2012년 말에 이분 그 대장동 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로비의 대상은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왜냐 이재명 시장하고 컨택이 안 되니까 최윤길을 통해서 시의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형식으로 좀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윤길 시의장이 그때 1억 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분이 갑자기 내사가 수사로 전환되고 수사를 통해서 뭐 구속이 된다면 자기들의 그 계획은 완전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막아야겠죠. 근데 실제로 이때 내사가 끝났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또 있고 2013년 8월 2013년 8월 이때쯤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예를 들면 저축은행 돈이 있으니까 저축은행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국가 그 아까 말씀드린 세금으로 지금 다 그 저축은행 그 살린다고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채권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묻힌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돈에 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금보험공사가 그렇죠. 네. 제가 예금보험공사 뭐 직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빨리 이 땅 팔아가지고 아니면 주인한테 그 계약금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받아서 피해자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려고 하고 검찰에 고발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근데 그 정황이 또 나와요. 중앙지검에 이제 예금보험공사 고발이 들어가고 하니까 처음에는 수사관이 건수 하나 물었다. 니네 잘 걸렸어 하고 수사를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남욱 2013년 8월 남욱이 이제 수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수사관이 대놓고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본인이 윤곽근 전 고검장이 그때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었는데 수사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의 분위기와 태도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녹취록을 또 추가로 좀 확보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건이 예금보험공사 관련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됐고 기소가 됐다고 하면 그때 이미 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돈, 대장동에 묻혀 있었던 그 돈들은 회수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참 저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야기와 약간 격가지 질문일 수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녹음을 한 걸까요? 대장동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뭐 이재명, 정진상, 뭐 김용, 성남시 측 그리고 뭐 유동규 하고 그리고 이쪽에 뭐 남욱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정영학, 조우영 뭐 있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란 거는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택지를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대장동만 해도 그 평수로 보면 한 95만 제곱미터가 되니까 약 30만 평 가까이 되는 건데 굉장히 큰 데를
완전 그냥 산밖에 없고 논밭으로 있는 데를 새롭게 바꾼다는 이 계획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여기서 도시개발 전문가는 정영학 회계사가 한 명이 유일했죠. 이 계획을 짠 거는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쪽에 핵심 브레인인 거네요. 그 사업에 있어서 정영학 회계사는. 정영학 회계사 검색해 보시면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별명이. 그 전에 수지 동천동에 레미안 아파트 있었어요. 여기도 이분이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삼성물산이랑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분이 도시개발을 설계할 수 있는 분이었죠. 여기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정영학 회계사 유일한데 이미 설계도 할 줄 알지만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회계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그 공무원에 대한 그렇죠. 뇌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았나. 혹시나 이게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이분은 녹음하고 메모하는 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무서워요. 네. 그 메모를 보시면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예, 예.